우리네 사연 세상. 지금도 이런 시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저는 결혼 5년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늘 그렇듯 설 명절이니까요. 아가 설 연휴 하루 전에는 올 수 있지? 올 수 있냐고요?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속뜻은 무조건 와서 일하라입니다. 어머니, 저 그날 오전 근무가 있어서 끝나고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쯤 되겠는데요. 뭐? 3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랑 근무 바꿔는 없어도 회사 잘만 돌아간다. 눈치 보며 겨우겨우 부탁해 근무 바꾸고 가는 건데 시어머니 눈에 그런 수고로움은 안 보이나 봅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회사 생활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만 일찍 와주면 되는데 뭐 그래? 아무튼 일찍 와라. 그렇게 전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발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장본 식재료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지시더니 말씀하셨죠. 뭘 꿈을 대고 있어? 얼른 자리 잡고 떡국떡부터 썰어야지. 집안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느려 터졌어? 저는 어머님의 성화에 곧장 떡국떡 수백 개를 하나하나 썰고 나물도 다듬고 고기도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차가운 물에 박혀서 감각도 없을 정도였어요. 1시간 뒤 동네 어르신들이 품앗이 하신다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데리고 명절 준비하니까 좋겠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둘째 며느리 손이 워낙 빨라서 내가 다 편하네. 칭찬 한 번 없던 시어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께 제 자랑을 하시더군요. 무뚝뚝하셔서 티는 안 내셔도 속으론 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어 내심 기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서너 분 모이셔서 신나게 수다 떨고 계실 때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손이 빨라 보이도록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나물 좀 더 무쳐와라. 고기도 여유 있게 재우고 여기 어르신 식혜 좀 더 따라 드려라. 정말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날랐습니다. 설거지하다 장갑 안에 물이 들어가 손이 얼어붙어도 저는 조금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떡국떡도 다 썰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선 어르신들 대접하신다며 제게 갈비찜 준비를 하라셨죠. 부엌으로 들어가서 갈비 손질하고 양념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 다 하면 잡채랑 동태전 더하고 밥도 새로 짓는 거 잊지 말아라. 김치도 이쁘게 모양 내 담고. 어르신들 앞에서 어머님 면 세워드리려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렇게 갈비찜이 한 상 가득 차려졌고 어르신들은 식사를 시작하셨죠. 아이고, 맛나겠네. 갈비 부드러운 거 봐라. 너도 나도 갈비 맛있다며 한마디씩 하셨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진 참을만 했는데 갈비 냄새, 밥 냄새를 맡고 나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못 마셨던 배는 꼬르륵,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부엌에 들어와 싱크대에 놓인 갈비 한 점 집어 먹으려는데 그때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첫째 며느리 형님이 오셨죠.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 명품 가방, 찰랑거리는 웨이브 머리. 저와 대비되는 완벽한 등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왔어? 바쁘다더니 어떻게 왔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제가 와봐야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살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예쁘네. 뭔 연예인인 줄 알았네 그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그렇게 순식간에 어르신들의 갈비 칭찬은 쏙 들어가고 형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꼭두 새벽부터 일하던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하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내게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어요. 둘째야,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나와서 너네 형님 갈비 좀 더 올려라. 저는 손도 제대로 안 닦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난 부엌과는 다르게 방바닥은 뜨끈뜨끈. 공기마저 훈훈해 얼어있던 손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새 형님은 어르신들과 밥상 앞에 앉아서
갈비찜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지? 너 먹으라고 넉넉하게 준비했다. 음식 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차린 건 난데. 정작 한 입도 못 먹어본 게 조금은 서러워졌어요. 그때 형님께서 갈비를 먹다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둘째 동서 있었네. 점심 안 드셨으면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밥 한 술 못 든 절 가장 먼저 챙겨준 건 형님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만큼 마음씨도 곱네. 둘째는 상 차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었으니까 너나 잘 챙겨 먹어. 어머님은 제게 갈비 한 점이라도 갈까봐. 형님의 말을 냉큼 끊어버리시고는 갈비 한 점을 집어서 형님 입에 쏙 넣으셨습니다. 어머니, 고기 정말 부드러워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둘째가 했어. 아, 동서 솜씨예요? 어쩐지. 어머님이 해주셨던 것보다 간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형님의 말에 어르신들께서도 한마디씩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짜기는 하더라고. 우리 나이에는 뭐든지 삼삼하게 먹어야 하는데. 나물도 간이 센데 고기까지 짜긴 하더라고. 나트륨인가? 그거 높으면 혈압에 안 좋잖아. 저는 민망함과 뻘쭘함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다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벌겋게 헐어서 따가운데 세제가 상처에 스며드니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저는 남은 전을 마저 부치고 있었죠. 누군가는 했어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엔 오로지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머리는 땀으로 떡졌고 옷은 온갖 양념으로 얼룩진 채 손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어느새 형님이 나와 저와 멀찍이 떨어진 채 서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동서 고생하네. 형님은 조금 다가오는 듯 하더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기름 냄새가 좀 심하네 동서. 옷에 완전히 배었나 봐. 형님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코앞을 휘젓더라고요. 동서는 괜찮아? 나 같으면 냄새 때문에 여기 못 있을 것 같은데. 저더러 괜찮냐고요? 저는 지금 10시간째 이 냄새를 직격으로 맡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 큰애가 이런 음식 냄새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가 보네. 둘째야 냄새 나니까 네가 잠깐 좀 나가 있어라. 어머니, 저 지금 전 부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잠깐만 좀 나가 있으라니까. 너네 형님이 냄새 예민하잖아.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가서 냄새 좀 가시면 들어와. 시어머니는 듣기 싫으신지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을 부치던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릇이나 닦고 있어. 그릇 많이 남았으니까. 바깥 부엌 바닥에는 씻어야 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릇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죠. 손은 상처 투성이인데 고무 장갑 사이로 세제가 스며들어서 정말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형님은 시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랑 마당에서 웃으면서 수다 떨고 계시더라고요. 큰 며느리 피부 관리 어디서 해? 저요? 강남에 괜찮은 곳 있어서 거기 다녀요. 부럽다 진짜. 일은 안 하시면서 수다는 열심히 떠시더군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그릇을 닦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9시가 다 되어서야 드디어 명절 준비가 끝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12시간이 넘게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시어머니는 서둘러 큰 박스를 꺼내시더니 아까 포장해 놓은 음식과 과일을 바리바리 싸서 2박스나 형님 차에 실었습니다. 자, 이거 갖고 가고 바쁘니까 설 연휴에는 들르지 마. 어머니,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바깥일 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아서라. 설은 둘째 애기랑 하면 되니까 큰애기 넌 몸이나 잘 챙겨라.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담은 음식을 아까운 기색 하나 없이 건네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이 어머님 음식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많이 가져가야지. 모자라면 또 줄게. 저는 부엌에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다 끝냈어요. 그래, 방에 상 좀 치워라. 어머님은 하루 종일 고생한 제 눈은 한 번도 안 마주쳐 주시고는 작은 반찬통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닐봉투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떡국떡 조금이랑 나물이니까 집에서 아범 해 먹이고 내일 늦지 않게 와라. 음식하는 애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야
일단 이것만 가져가고 내일 부족하면 네가 더 만들고 가져가든가. 그 순간 하루 종일 쌓였던 울분이 일시에 터졌어요. 어머니, 저도 형님이랑 같은 며느리예요. 심지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몇 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12시간 넘도록 저 뭐 했는지 아세요? 나물 다듬고 갈비 재우고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제 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갈비찜 만들고 동태전 부치고 쌈 채소 씻고 상 차리고 형님께서 제 말을 막으려 절 부르셨습니다. 동서. 심지어 밥도 한술 못 먹었어요. 저 그 후에도 설거지하고 제 몸통보다 큰 그릇 닦고 또 설거지하고 동서 진정의 어르신들 앞에서 경우 없게 뭐 하는 거야? 진정요?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은 대체 뭐 얼마나 귀한 몸이시길래 느긋하게 오셔서 먹기만 하고 가셔요? 그래놓고 음식은 있는 대로 다 챙겨가고 심지어 설 연휴엔 들르지도 않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챙겨주시는데 그럼 두고 가.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뭐 하는 거니? 사실 그대로잖아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별하시냐는 거예요. 저도 가족이에요, 어머니. 저라고 모날 때부터 무수리 출신인가요? 당당하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마구 떨리더군요. 저도 힘들었고 배고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번 제대로 못 마셨고요. 갈비찜 만들면서도 고기 한 점 못 먹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저한테 음식 냄새 난다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저 밖으로 내쫓으셨잖아요. 알아요, 형님이 음식 냄새, 기름 냄새 힘들어하시는 거. 그래서 저 쫓아내신 거죠? 쫓아내신 김에 그릇도 닦으라고. 넌 원래 그런 냄새도 잘 맡잖아. 내내 아무 말 없었으면서 발작하기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손에 들고 있던 음식통을 바닥에 냅다 집어던져버렸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던 반찬이 쏟아져 바닥에 뒹굴었죠. 그런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어머님께 이쁨 받으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님 면 세워드리려고 노력한 거죠. 제 울부짖음에 마당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저 일꾼인 거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엔 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전화 한 통 없으시다가 명절만 되면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딴 말을 왜 지금 해? 나 창피 주려고 작정했니? 제가요? 매번 뻔히 보이는 연락에도 꼬박꼬박 달려오는 제가 버릇없는 거라고요? 형님은 안 부르고 저만 불러서 일 시키는 거 다 아는데도 매번 어머님 고생하실까봐 속는 셈 치고 달려오는 제가요? 제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단지 형님이랑 똑같이 평등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고 형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동서, 어머니 앞에서 이러면 안 되죠.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꾸준 일 하나 안 하면서 어머님 사랑 독차지하고 어르신들께 이쁨 받고 심지어 저처럼 나서서 허드레일 해주는 냄새 나는 노예 동서도 있고 말이에요. 그저 공주 노릇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가 못나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천성이 노예 같아서 죽어라 일하고 밥도 못 얻어먹으면서 어머님께 빌빌 굽신대는 줄 아세요? 저는 뭐 매번 어머님께서 반찬 몇 조각에 떡국 떡 조금 얹어주면 얼씨구나, 고맙습니다, 넙죽 받아가야 하나요? 형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저도 가족이잖아요. 형님이랑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한참을 서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라.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신 거죠? 네, 갈게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저 안 올 거예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또다시 몇 시간에 걸쳐 운전해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를 보곤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죄다 얘기했습니다.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밥 한 숟갈 못 먹은 것부터 꾸준 일 다 하고 나니 반찬 몇 가지에 떡국 떡 조금 챙겨주시더라고.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전화기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 와이프 명절 안 보낼 거예요. 저도 안 갈 거고요. 그러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네가 어른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음식 집어 던진 건 좀 아니지 않니? 먼저 사과해라. 그럼 나도 사과하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사과요? 제가 왜요? 다음 날 이번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반성은 좀 했어? 어제는 좀 심했던 것 같지?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 사람은 왜 나서서 속을 긁는 건지. 전 밝은 목소리로 형님께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은 형님 차례예요. 전 이제 명절 안 갈 테니 형님이 어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밥 한 숟갈. 아니, 물 한 모금 편히 못 마시면서 일해보시라고요. 고생했단 말 한마디 못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이제 그만 화해하는 거 어때? 음식 집어 던진 건 당신이 잘못하긴 했잖아. 그냥 맘 넓은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싫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뒤로 어느덧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엔 엄마한테 가야 하지 않을까? 난 안 가. 사과도 없으셨는데 왜 가?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 혼자 갈게. 그 뒤로 저는 쭉 시댁의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속상함은 무뎌졌지만 남편은 제게 서운해하고 시아버님도 종종 전화와서 이제 그만 시어머니랑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굽히고 가야 한다 대 끝까지 버텨야 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시어머님의 부조리에 버틸 힘이 됩니다.